최근 면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면역세포가 존재하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 건강 유지 비법은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인 면역력.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신체기관 장. 전체 면역세포의 80% 가까이가 장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역력 지키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최현준 씨.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아토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토피가 심해 고생이 심했다는데요. 아우 간지러. 아우 죽겠네 진짜. 아우. 목이나 등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온 전신에 아토피가 다 퍼져서 뭐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집 안에서 거의 다 생활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아토피 치료에 좋다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봤지만 쉽게 치료할 수 없던 최현준 씨. 그런데 지금은 아토피 증상이 거의 사라졌는데요. 어떻게 치료한 걸까요? 아토피 치료하는 데는 면역력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평소에 음식 같은 경우도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면역력 균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고구마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보조식품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토피를 치료하려면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면역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장 건강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려면 몸속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내 세균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의 연구소.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먹인 후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종 면역복합균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상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지수나 그런 수치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치료 효과가 개선된 환자들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총이 좀 더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몸의 면역력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장내 미생물.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 전체가 균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생활을 편식하지 않고 자주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좀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요즘 많이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통해서 그걸 보충해 주는 게 환경오염, 항생제 남용,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지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각종 면역성 질환들이 끊이지 않는 요즘.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장 건강 유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의학 박사 김영진 원장을 모시고 면역의 균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현대인의 질병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면역 관련된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현대 질환의 한 8, 90%가 아마 그 면역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면역성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병균의 저항성이 떨어져서 감염이 되는 질환들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면역력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자신을 공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이나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렇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는 우리가 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거의 현대 질환의 한 7, 80%가 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면역력을 강화해라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강한 것도 문제가 되고 뭔가 균형이 깨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잘 못 먹고 오히려 먹는 것보다 더 노동을 더 많이 해서 몸이 극도로 체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면역을 강화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면역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면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음식을 아주 골고루, 편식이 사실 제일 안 좋고요. 네.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등산이나 뭐 산책이나 뭐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다든지 그런 네.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그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장 내 미생물의 종 다양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우리가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항상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자연 있는 그대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라는 이야기는 모든 건강 프로에서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정말 도움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 그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산균이 장내에 많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 많을수록 네. 종류가 많을수록 네. 좋은 제품이고 우리가 먹어서 섭취해서 식도에서 위장을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기까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위산에 녹아서 죽습니다. 네. 사멸되죠. 그래서 시체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위장에서도 살아남고 장으로 살아서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제 유산균들, 프로바이오틱스가 네. 필요한 거고 우리 몸에 국산 뭐 농산물, 국산 우리 토양에서 나는 음식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딱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들도 토종 유산균이어야지 훨씬 더 우리 몸에 친화적이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면역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챙겨볼 꼼꼼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단순히 그렇습니다.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유산균이 네. 있는가,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가.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진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